월 1000만원? 어렵지, 어려워. 근데 불가능하지도 않아. 잘 봐봐, 내가 설명해 줄게. 안녕하세요, 준보TV입니다. 오늘은 일반인 기준 월 1000만원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수익의 다각적 채널을 만들어라 입니다. 대체적으로 세상에는 5가지 직업군이 있는데요.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 비영리단체가 이 5가지입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세하게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 30대 평균 월급이 200에서 3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250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벌 수 있는 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못해도 월급 이상은 받을 수가 없죠. 물론 인센티브가 있고 상여급이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건 소수에 불과하고 매달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급 25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재능마켓 알바입니다. 인터넷에 재능마켓이라고 치면 수많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이 사이트에 자신의 재능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재능 중 일반인들도 접근 가능한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블로그나 SNS를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업체에 관련된 SNS나 블로그 같은 계정들이 있는데요. 그 계정에 하루에 한 건이나 2건씩 업체에 관련된 글을 올려주면서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관련된 글은 당연히 광고주 쪽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제시된 글을 보고 내용을 약간씩 편집해서 쓰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블로그 등 관리해준다고 재능마켓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리세요. 그리고 재능마켓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건수들을 관리해주면 됩니다. 보통 블로그를 하나 관리해주더라도 한 계정당 50만원에서 많게는 200에서 30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계정을 관리해준다 한다면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재능마켓을 통해서 들어오는 월 수익을 약 150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능마켓에서 수익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영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재능마켓 말고 다른 수익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다른 채널에는 제휴 마케팅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휴 마케팅을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바로 고객 정보인 DB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건기식, 병원, 쇼핑몰, 자동차 리스트, 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긴 다 고객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실 거는 이런 업체들에게 고객의 정보를 넘겨주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업종은 CPA 마케팅으로 고객의 정보인 DB를 한 개당 금액으로 측정해 주는 것인데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작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측정이 됩니다. 그럼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발굴하냐? 이건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을 통해서 DB를 접수받으시던가 혹은 관련성이 있는 카페에 글을 남기시고 그 글을 통해서 자신의 랜딩 페이지로 DB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자금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 유료 광고를 통해서 DB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랜딩 페이지라는 것은 광고 페이지를 말하는데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내리는 기어를 랜딩 기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포스팅한 글이나 별도의 광고한 것들이 광고 제작 페이지로 랜딩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광고 페이지를 고객이 보고 관심이 있으면 DB를 남깁니다. 발생된 DB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강화로 인해서 DB를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신 랜딩 페이지에 개인정보법 동의를 반드시 표기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법 동의의 내용은 광고를 받은 광고주의 사이트 하단을 보시면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 이 제휴 마케팅을 적극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승인율 때문입니다. 이 승인율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DB를 모아서 고객사한테 넘겨주면 무조건 이 DB를 금액으로 환산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정보 남긴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우긴다, 아니면 역소를 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DB를 가격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유한 광고주는 DB 승인율이 높지만 여러가지로 따지는 광고주들은 DB 승인율이 낮습니다. 이 DB가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승인 조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금액을 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제휴 마케팅 중 회원가입을 추천드립니다. 회원가입은 전화를 받느니 안 받느니
그게 누구니 아니니 이런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가입당 금액을 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직장, 월급, 재능마켓, 조회마케팅 3가지 수익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분명히 직장인 기준이라고 말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저런 것까지 하라는 거야? 라고 말이죠. 우선 회사는 정상적으로 다니시고 회사 끝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재능마켓 일은 퇴근 후 하시고 제휴마케팅은 한번 세팅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회사 다닐 시간에 알아서 돌기 때문에 퇴근 후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수익의 자동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자동화 모델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커미션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업 커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업권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커미션에 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홈페이지 제작인데요. 여러분들은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실제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행을 맡기고 중간 소개비인 영업 커미션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무료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준다는 홍보 페이지를 무료로 하나 만듭니다. 이 홍보 페이지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퀄리티가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여러 홈페이지 제작 및 웹 에이전시에 연락을 하셔서 영업권으로 제휴하고 싶다 하시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대행을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좀 전에 만드신 홍보 페이지에 전부 다 노출시키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갖다 쓰는 거는 계약 조항사항에 넣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업체 쪽에서도 영업권을 따준다고 하니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솔루션으로 싸게 풀린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건 퀄리티가 낮고요. 대부분 부르는 가격인 게 홈페이지 제작 업종입니다. 만약 홈페이지 비용이 1000만원이면 여러분들은 이 1000만원에 영업 커미션을 붙여서 홈페이지 제작 의뢰한 곳에 견적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영업 커미션은 일반적으로 30% 부르시면 됩니다. 1000만원에 30%면 1300이 되겠죠. 견적서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광고주가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면 그 다음으로 커미션만 챙기시고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나 제작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 쪽에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홍보 페이지 만든 거 있죠? 그 홍보 페이지에 광고도 병행해서 한다고 올려놓으십시오. 광고 대행도 재능마켓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재능마켓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나한테 들어오는 영업권으로 직접 광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광고 대행 뭘 광고를 하느냐? 그리고 나 광고의 광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까 제가 재능마켓에 등록한 블로그나 SNS 관리를 말씀드렸죠? 이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건 업체 관련된 글을 블로그나 SNS에 써주면 되니까 글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 후 시간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하면 진행하시고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 SNS 계정을 직접 관리하는 거 말고 광고 관리하는 걸로 바꾸십시오. 이건 광고를 한번 세팅해 놓으면 광고가 알아서 돌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관리는 광고를 수주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300만원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수익의 자동화 모델 중 2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언제 쉬냐? 주말에 쉬세요. 그런데 주말에도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주말에 그냥 산책 겸 나가신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 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리수거장에 가보시면 멀쩡한데 그냥 버리거나 혹은 조금만 고치면 쓸만한데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중고나라에 파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잘 사는 곳 아파트는 보안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고요. 그리고 주부들이 많이 살아서 쓸만한 물건들은 잘 버리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고급 오피스텔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보안도 까다롭지 않아서 쉽게 들어가서 쓸만한 물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하루 시간 내서 잘 사는 곳들만 쭉 돌아서 괜찮은 건 바로 팔고 조금 망가진 건 수리해서 중고나라에 비싸게 팝니다. 그럼 오디오, 컴퓨터, 전자제품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파시면 월 50만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일가별, 금액별, 직장인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대략적으로 평균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합니다. 월급 약 250만원. 퇴근 후 재능마켓에서 들어온 SNS나 블로거들을 관리해주는 알바를 합니다. 월 약 150만원.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홈페이지 제작권 문의가 들어온 것들을 응대해주고 수주시 홈페이지 제작 업체한테 넘깁니다. 월 300만원. 알바가 끝나면 세팅해놓은 제휴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 DB 발굴하는 거나 회원가입, 결과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놔둡니다. 자, 월 약 150만원. 제휴 마케팅 결과 확인이 끝나면 프리랜서로 직접 수주한 광고가 잘 돌아가는지 광고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 약 150만원. 주말에 고급 오피스텔을 돌아서 쓸만한 물건을 중고나라에 팝니다. 월 약 50만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수익의 다각적 모델을 합치면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영업은 수주하기가 어렵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며 SNS 관리는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자동화 모델은 알아서 돌아가서 참 좋지만 광고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채널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광고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창 프리랜서로 일할 때 월 1,500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돈 벌기 쉽고 어떻게 보면 돈 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월 1000만원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캐시플로우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자동화 수익 모델 중 하나다.